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우리가 짚어볼 원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현대사회의 시스템과 기술은 진짜 최고조로 발달했는데 왜 우리 주변의 위기나 고통은 좀처럼 끝나질 않을까요? 오늘 분석할 강연은 바로 이 기이한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면서 사회 부모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 해법으로 던져줍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조현병 같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밤새 이웃집 문을 두드리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쫓기듯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. 원문에서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꼬집는데요. 아시겠지만 동네를 옮겨도 똑같습니다. 아무도 그분들을 진정으로 낫길 해주질 못하니까요.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나 최첨단을 달리는데 왜 이런 뼈아픈 근본적인 문제들은 관리조차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걸까요?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. 1번, 해결되지 않은 고통부터 시작해서 연구와 수리의 차이, 사회부모 패러다임, 방관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,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세계 평화의 비전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 파트입니다.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고통, 그리고 현재 기관들이 가진 한계죠. 텍스트를 보면요.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본능적으로 매달리는 곳들이 나옵니다.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나 절 같은 종교시설, 병원, 정신병원, 심지어 무속인까지 절박하게 찾아가죠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요. 이 모든 곳을 다 돌아다녀 봐도 사람들의 그 깊고 근본적인 괴로움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, 연구 대 수리. 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지 볼까요? 여기서 강연자는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합니다. 지금의 병원이나 종교 기관들이 고통을 대하는 방식은 단지 수리, 그러니까 표면적인 증상에 반창고 하나 딱 붙여주는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.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진짜 절실한 건 연구라는 겁니다.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지, 그 진짜 뿌리와 근본 환경을 파헤쳐야 한다는 거죠. 고장난 곳을 대충 땜질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왜 고장이 났는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강연자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습니다. 아직까지 이걸 연구하는 데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거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? 대한민국 사회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. 네, 완전히 새로운 주체들이 나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하고 흥미로운 선언이죠. 이어서 세 번째 파트, 바로 그 사회 부모 패러다임과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럼 이 사회 부모가 대체 누구냐? 강연자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남의 일로 넘기지 않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챙겨야 할 의무를 인식한 시민들입니다. 재밌는 건요.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진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고유한 소질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 반짝이는 재주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다 같이 연구하고 푸는 데 쓰는 사람들, 그분들이 바로 사회 부모인 겁니다. 원문은 이 사회 부모들이 어떻게 팀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거대한 연구재단의 형태로 그 구조를 쫙 묘사합니다. 맨 위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최고 전문가들이 이론과 방향을 세워주고요. 그 아래 석사, 학사 출신들이 각자 분야에서 연구의 뼈대를 짭니다.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뛰는 시민과 실무자들이 생생한 진짜 데이터를 모아오는 거죠. 위아래가 완벽하게 서로 존중하고 한 팀으로 뭉쳐야만 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. 강연자는 우리는 모두가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해요. 종이로 된 비싼 자격증이 없다고요? 그래도 누구나 사회를 치유할 자기만의 경험과 소질이 있다는 거죠. 단지 그 종이 쪼가리 자격증을 좀 늦게 받을 뿐 이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아주 유쾌하면서도 포용력 있는 메시지입니다. 네 번째 파트, 방관의 대가. 우리가 마주한 변곡점입니다. 원문의 이 주장은 아주 직설적이고 명확합니다.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이 혼자 똑똑해서 그 자리까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름 모른 수많은 대중의 엄청난 희생을 자양분 삼아서 컸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빚을 갚기 위해 사회의 아픔을 연구해야 하는데 만약 이걸 방관하고 자기 안위만 챙긴다? 강연자는 할 것을 안 하면 이제 벌 받을 때가 온다고 아주 묵직하게 경고합니다. 참 논쟁적이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죠.
텍스트에 등장하는 그 벌의 예시들을 보면 꽤 충격적이고 은유적입니다. 전문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사회적 어려움이 터진다고 해요. 막 최고급 방탄차를 타고 가는데 거대한 트럭이 와서 들이받아버리는 식의 피할 수 없는 사고를 예로 듭니다. 특히 흥미로운 예시가 암 전문의 이야기인데요. 수많은 환자의 데이터를 보고도 왜 암이 생기는지 근본 환경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수술과 수리만 반복한다면 결국 그 의사 본인한테 암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엄청난 경고를 던집니다. 여기서 강연자는 지금 겪는 어려움과 진짜 벌을 확연하게 구분합니다. 지금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힘듦은 사실 이제 제발 좀 모여서 사회를 연구하자 하고 등을 살짝 떠미는 가벼운 신호 같은 거라는 거죠. 그런데 만약 이 기막힌 변곡점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린다?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아주 가혹한 결과가 떨어질 거라고 설명합니다. 마지막 5번째 파트, 세계의 번영과 진정한 평화라는 궁극적인 비전입니다. 이게 바로 강연자가 그리는 4단계의 궁극적 비전이에요. 1단계, 다 같이 계급장 떼고 모여서 사회 문제의 근본 해답을 찾는다. 2단계, 그걸로 우리 안의 모순을 풀고 사상적인 자주 독립을 이룬다. 3단계, 우리가 찾은 그 해답으로 전 세계 인류를 돕는다. 이른바 홍익인간 정신이죠. 그리고 4단계,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로 인류의 고통을 해결한 공로로 진정한 의미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거다. 이거죠. 전체적인 시간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. 과거에는 대중의 피땀 어린 희생으로 지식인들이 지식을 꽉꽉 채워왔죠. 그리고 바로 지금 원문에서는 3월 삼진날이라는 날짜를 콕 집으면서 바로 이때가 사회보모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운명적인 타이밍이라고 선언합니다. 이 과정을 묵묵히 밟아나가면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세계 평화를 리드하게 된다는 겁니다. 강연자는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. 우리 사회가 파국을 피할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. 각자 자기 자리에서 고집 부리는 거 당장 멈추고 제대로 된 교육과 자각을 통해 모두가 한 팀으로 똘똘 뭉쳐 바른 길을 찾는 것. 그 외에 다른 지름길이나 우회로는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입니다. 그러면서 청중에게 아주 직관적이고 센 돌직구를 날리죠. 즐겁게 살고 싶습니까? 아니면 괴롭게 살고 싶습니까? 아니, 당연히 다들 즐겁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그냥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는 그런 게 아닙니다. 내 이웃, 내 사회를 위해 나의 소질을 팍팍 발휘하고 책임을 다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진짜 백이 기쁨이라는 거죠. 이 한 문장에 오늘 분석한 자료에 가장 깊은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.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인류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. 진짜 독특한 시각이죠? 우리같이 좋은 소질과 환경을 받은 사람들이 제 할 일을 안 해서 사회가 병들고 고통받는다면 그건 내 팔자 탓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범죄란 뜻입니다. 내 개인의 내면적 기쁨이 전 세계의 안녕과 완벽하게 직결되어 있다는 엄청난 스케일의 통찰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오늘 우리가 짚어본 사회부모 패러다임 어떠셨나요? 그냥 단순한 비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한테 엄청나게 묵직한 숙제를 던져주죠. 여러분은 누군가가 내 고통을 수리해주기만을 마냥 기다리시겠어요? 아니면 이 거대한 사회 생태계 속에서 내 소질을 꺼내 근본적인 치유에 동참하시겠어요? 진짜 즐거움과 평화의 열쇠가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감 안에 있다는 이 메시지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원문 해설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번에도 뇌를 탁 치게 만드는 새롭고 흥미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.